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와 사교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사교성이 반드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겪는 이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만 지나친 친밀감은 갈등과 고통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리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피로감이나 실망은 대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교를 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비유 중 하나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시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교성은 때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결국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지 당신의 가면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존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태도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줍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의도나 본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완벽한 선이나 이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계의 한계와 복잡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덜 소모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하되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과의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성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교성을 키우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사교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